장모님, 저희 이번 명절에 처가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차가운 한마디가 낡은 전화기 너머에서 날아와 꽂혔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묻히고 있던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끄럽게 끓어오르던 튀김기의 기름 소리마저 순간 멎은 듯 귓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30년째 윤 사장으로 불리고 있는 동네 구석의 작은 치킨집 주인 윤정희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해가 저물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을 앙치마에 급히 닦아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첫째 딸 지연이의 남편 대기업 다닌다며 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위 녀석이었습니다. 아, 장모님. 접니다. 김서방. 이 시간에 녀석이 먼저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혹시 내 딸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 김서방. 웬일인가. 우리 지연이 뭐 별일 없고? 아, 지연이 말고요. 장모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요. 사위 녀석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귀찮은 통보를 하듯 아까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희 이번 명절에 처가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에 못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저는 애써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터진 것인가? 아니면 혹시 누가 편찮기라도 한 것인가? 무슨 일 있는가? 왜? 회사에서 특근이라도 하라고 하던가? 제 물음에 사위 녀석은 수화기 너머로 피식 하고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비웃음 하나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녀석은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한껏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특근은요. 장모님, 저희 이번에 해외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명절에. 그것도 시댁 식구들만 챙겨서 말입니다. 녀석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오 여사님께서 환갑도 가까워지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동남아로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표도 이미 다 끊었고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딸 지연이는? 내 딸은 알고 있는 일인가? 그럼 우리 지연이도 같이 가는가? 사위 녀석은 제 질문이 뭐가 그리 이상하냐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연이도 같이 갑니다. 자기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가는데 며느리가 빠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라니. 그럼 저는 이 어미는 부모가 아니란 말인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만 사위 녀석의 잔인한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장모님 가게 명절 대목이라 한창 바쁘실 거 아닙니까? 굳이 저희 때문에 명절 음식 따로 챙기시고 신경 쓰실 거 없잖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장사나 하시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모님 기름 냄새 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장모님도 저희 때문에 가게 문 일찍 닫고 그러실까봐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찰칵.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수화기에서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하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 녀석이 말한 그 기름 냄새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삶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두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
뛰어든 이 작은 닭집. 이 낡은 닭튀김기 하나로 매일 밤낮 없이 닭을 튀겼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뚝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제게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이었고 제 자식들의 밥이었으며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국내 최고 대학에 자식들을 보냈고 연 매출 4천억 원의 거대 프랜차이즈 더 퀸자 치킨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제 자식들이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1호점, 제 시작과도 같은 이 동네 치킨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본사의 모든 운영은 창업 초기부터 저를 도왔던 전문 경영인 조 부사장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저는 그저 윤 사장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사위라는 녀석이, 내 딸의 남편이라는 놈이 고작 대기업 명함 하나 목에 걸었다고 감히 내 삶을, 내 긍지를 기름 냄새 따위로 폄하하고 짓밟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녀석이 무식한 장사치, 배우지 못한 치킨집이라며 제 뒤에서 수군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내 딸 지연이만 행복하다면 그깟 모욕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녀석은 제 삶뿐만 아니라 제 딸의 어미인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라는 말로 저를 완벽한 타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끓어오르는 튀김기 안의 기름이 마치 제 속에서 들끓는 분노처럼 거세게 방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모릅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대기업이 우리 더 퀸즈 치킨의 가장 큰 법인 고객 중 하나라는 사실을. 녀석은 모릅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는 이 기름 냄새가 사실은 녀석의 목줄을 쥘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제가 자식들을 위해 윤 사장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윤정의 회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젖은 앞치마를 벗어 던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시장 상인들 연락처와 함께 저장된 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조 부사장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조 부사장은 본사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제 오른팔입니다. 평소에는 1호점 재료 발주나 안부 인사 정도만 하던 저였기에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조금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1호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튀김기 소리를 배경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부사장, 나 윤정이요. 지금부터는 1호점 윤 사장이 아니라 더 퀸즈 치킨 본사 회장으로 지시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조 부사장은 창업 초기 저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닭을 튀겼던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에 담긴 10년 묵은 냉기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죽인 침묵이 흘렀고 이내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분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튀김기 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이번 명절 당일 더 퀸즈 치킨의 창립 기념 신년회를 엽니다. 조 부사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명절 당일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회장님, 저희 신년회는 늘, 올해는 다릅니다. 그룹의 모든 임원, 우수 가맹점주, 그리고 주요 법인 고객사들까지 전부 초청하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위 녀석이 다니는 그 대기업 DH그룹 말입니다. 우리와 거래량이 꽤 되지요? 예, 회장님. 법인 고객사 중 최상위 등급입니다. 좋습니다. DH그룹 측에 연락해서 이번 신년회에 신입사원 우수 가족 몇 팀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세요. 물론 그 명단에 내 사위, 김태민 부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손을 써두고요. 조 부사장은 제 의도를 즉각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초대가 아님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절 당일 본사 신년회장 무대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끓어오르던 기름은 잠시 불을 줄여놓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그깟 기름 냄새 따위로 내 딸과 나를 모욕한 데가. 녀석은 자기가 걷어찬 이 동네 치킨집이 사실은 자신을 삼켜버린 거대한 왕국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차가운 결심을 다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낡은 종이 짤랑 하고 우울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제 딸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딸아이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풀고 딸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했는데? 저는 가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오늘 장사 끝이라는 팻말을 꺼는 제 손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딸아이는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주저앉아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울음을 그친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위 녀석의 그 모욕적인 통보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딸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고객님, 금일부로 대출이자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은행의 독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연아, 너 대출 받은 적 있어? 딸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내 명의로.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위 녀석이 제 딸의 이름으로 딸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경비. 시부모님 환갑 여행 경비가 모자란다고 내 신분증 가져가더니 그걸로. 딸아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놈 봐라.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윤정이를 기름 냄새나는 치킨집 장모 취급하는 것쯤은 내 딸 지연이만 행복하다면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녀석은 제 딸을, 제 금쪽 같은 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입니다. 제 딸의 인생을 담보로 잡고 자신의 부모를 위해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고 제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였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똑똑히 들어. 넌 아무 잘못 없다. 하지만 엄마, 이자, 당장 내일 모레까지. 그 돈 갚지 마. 제 단호한 말에 딸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 빚이 아니야. 그건 그 인간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온 증거니까. 저는 딸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평생을 우유부단하고 착하게만 살아온 내 딸.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 딸을 더 이상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내일부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인간을 대해. 엄마.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인간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여행 갈 준비도 하고 신년회인지 뭔지도 같이 가. 대신 저는 딸아이의 손에 늘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작은 녹음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을 전부 녹음해. 알겠니, 딸아? 딸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택시 태워 보낸 뒤 저는 다시 1호점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조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부사장, 아까 지시한 거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어. 조 부사장, 아까 지시한 거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어. 제 목소리는 끓는 기름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조 부사장은 단 한마디의 반문도 없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신년회는 그대로 진행해. DH그룹의 김태민을 초청하는 것도 그대로야. 하지만 그 행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다. 성격을 바꾸신다니요? 이건 더 이상 우수사원 가족 축하연이 아니야. 이건 심판의 자리가 될 거야. 저는 방금 전 제 딸 지연이가 울며 토해냈던 그 끔찍한 사실을 조 부사장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위 녀석이 제 딸의 명의를 도용해 시댁 식구들 여행 자금을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 부사장은 잠시 숨을 참는 듯 했습니다. 그 역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였기에 그 침묵 속에는 저와 같은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맞아. 그래서 계획이 바뀐 거야. 나는 그놈을 단순히 망신 주는 걸로 끝낼 생각이 없어. 그놈이 평생을 무시했던 이 기름 냄새 나는 손으로 그놈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릴 생각이야. 저는 차갑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4천억 원의 제국, 더 퀸즈 치킨의 회장 윤정희가 내리는 냉철한 집행이었습니다. 첫째, 당장 우리 그룹 법무팀을 가동시켜. 지연이가 내일 그 대출 서류를 전부 가져올 거야. 서류 위조, 사기, 공갈.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항을 검토하고 내가 실행 버튼을 누르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소장을 완벽하게 준비해 둬. 알겠습니다. 법무팀 비상 대기시키겠습니다. 둘째, 그 대출을 승인한 은행. 어느 지점, 어느 창구 직원인지 알아내. 감히 본인 확인도 없이 내 딸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을 승인해? 우리 더 퀸즈 치킨의 주거래 은행 목록에서 그 은행을 영원히 빼버릴 각오로 압박해. 누가 감히 그따위 편의를 봐주었는지 그 배우까지 전부 알아내. 예,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조 부사장.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끓어오르던 튀김기의 불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직 저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울렸습니다. DH그룹의 김태민. 그놈의 뒤를 캐.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는 놈이야. 회사라고 깨끗할 리가 없어. 그놈이 입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평판, 그리고 특히 그놈 손에 들린 법인카드 사용 내역. 6개월치를 전부 샅샅이 뒤져. 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저를 장사치라 멸시하는 그 오만함으로 분명 회사 돈도 제 돈처럼 썼을 것입니다. 내 딸 지연이는 그놈의 집에서 녹음기로 증거를 모을 거야. 그건 내 딸이 이혼할 때 쓸 무기지. 하지만 조 부사장이 찾아낸 증거는 내가 그놈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칼이 될 거야. 회장님, 알겠습니다. 즉시 저희 쪽 인력을, 아니, 우리 인력 쓰지 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기업 정보팀을 고용해. DH그룹이 눈치채서는 안 돼. 그놈은 자기가 무슨 짓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그 신년회라는 단두대에 제 발로 걸어 올라와야 하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안은 튀김기 불이 꺼지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닭은 튀겨야 했습니다. 내일도 장사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며칠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닭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치킨 조각에 튀김옷을 입히는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제 머릿속은 거대한 심판의 무대를 쉼없이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딸아이에게서 비밀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자기가 대출받은 거 시어머니한테 자랑했어. 내가 재테크는 하나도 모른다면서 자기가 똑똑하게 여행 경비 마련했다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딸을 다독였습니다. 잘했다, 지연아. 계속해. 그 오만함이, 그 목소리가 전부 증거가 될 거다. 사위 녀석은 제 딸이 쥐고 있는 그 작은 녹음기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이틀 앞둔 날 저녁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처음 지시를 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말해. 회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법인카드였습니다. 조 부사장이 보내온 자료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임원 접대 명목으로 고급 한정식집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 확인해 보니 그놈 부모님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전부 시댁 식구들 외식비로 법인카드를 쓴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거래처 선물이라며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사돈 오미숙 여사의 SNS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준 선물이라면서 말입니다. 기가 찼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내 딸의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돈까지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DH그룹 쪽 신년회 초청자 명단은 확정됐습니다. 김태민 부부, 신입사원 우수 가족으로 정확히 명단에 포함되어 오늘 오전에 공식 초청장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낡은 닭튀김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덫은 놓아졌군. 그래, 덫은 놓아졌군. 그렇게 모든 계획이 완성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닭을 손질하고 튀김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여전히 윤 사장이었고 1호점은 평화로웠습니다. 제 속에서 어떤 칼날이 벼려지고 있는지는 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오후 가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며칠 전 저를 모욕했던 그 목소리, 사위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장모님, 저 김서방입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에 그 차갑고 귀찮아하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잔뜩 들뜨고 기름기가 잔뜩 낀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녀석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장모님, 그거 들으셨습니까? 저 김태민. 이번에 회사에서 신입사원 우수가족으로 선정됐지 뭡니까? 하하. 저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 너머의 그 경박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패 쪼가리 하나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퀸즈 치킨인가 뭔가 요즘 잘 나가는 치킨 회사 있죠? 거기서 여는 신년회에 VVIP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녀석은 더 퀸즈 치킨이라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의 이름을 마치 길거리 전단지 이름 부르듯 아무렇게나 내뱉었습니다. 역시 DH그룹 정도 되는 대기업 인재는 이런 데서도 다 알아본다니까요. 웬 치킨 회사에서 신년회를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VVIP는 챙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장모님? 이놈 봐라. 녀석은 제가 그 웬 치킨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제 면전에 대고 자신을 VVIP라 칭하며 저를 장모님이라는 이름의 하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그 동남아 여행 하루 미뤘습니다. 명절 당일에 그 신년회라는 데 잠깐 들러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도 그 소식 들으시고는 아들 얼굴 보러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난리십니다. 사돈 오미수까지. 잘 됐군. 구경꾼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까. 그럼 장모님 명절에 바쁘실 테니 저희는 그 행사 잘 다녀오고 여행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만 끊습니다. 찰칵. 전화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덫을 화려한 무대로 착각한 채 스스로 그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끔찍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인간 또. 아니,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 사돈 오미숙. 녀석의 어미가 기어이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아들 출세했다고 온 동네 떠나가라 자랑하시는데 나더러.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는 대체 뭘 입고 갈 거냐고. 닭집 딸 티 내면서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할 거냐고. 사돈 오엠숙의 그 천박한 목소리가 딸의 울음소리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티태민이 너한테 옷 사입으라고 돈도 줬다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저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사위 녀석이 제 딸 명의로 대출받은 그 돈을 마치 자기가 아내에게 준 용돈처럼 시어머니에게 떠벌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옷이 없어. 그 사람들 옆에 설 자신이 없어.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자꾸 백화점 가자고 자기 옷도 한 벌 맞춰야겠다고. 그 대출금으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뭐? 엄마. 하지만 핑계는 아무거나 대. 엄마가 쓰러졌다고 하든 가게에 불이 났다고 하든 당장 빠져나와서 내가 문자로 찍어주는 주소로 와. 택시 타고. 저는 전화를 끊고
1호점의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차는 낡은 치킨 배달용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위해 헌신한 조 부사장이 회장님 품위에 맞게 관리해준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문자로 찍어준 주소, 제 진짜 집이 있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울다 지친 얼굴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딸은 난생 처음 와보는 화려한 지하 주차장의 풍경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여긴 따라와. 저는 딸을 데리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딸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풍경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낡은 치킨집과 작은 아파트만 봐온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벽으로 위장된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치킨집 윤 사장이 아닌 더 퀸즈 치킨 윤정희 회장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수백 벌의 최고급 드레스와 정장들, 구두와 가방들, 그리고 금고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는 보석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는 넋이 나간 딸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검은색 드레스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아, 넌 닭집 딸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치킨을 튀기던 윤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넌 여왕의 딸이다. 그깟 타인들 앞에 기죽지 마. 내일은 내게 어울리는 갑옷을 입고 내가 주인인 무대에 서는 날이야. 명절 당일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닭을 튀기며 잃어버렸던 나의 진짜 이름을 되찾고 내 딸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을 심판하는 집행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퀸즈 치킨 본사 빌딩의 최상층 신년회장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우수 가맹점주들, 본사 임원들, 그리고 DH그룹을 비롯한 주요 법인 고객사 관계자들까지 저는 그 화려한 연회장에 1호점 창신동점 사장 윤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소 1호점에서 입던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밴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어젯밤 제가 골라준 그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갑옷은 제 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주눅 들어 있던 그늘은 사라지고 불안하면서도 단단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을 VVIP 고객사 테이블, 즉 사위 녀석이 앉을 그 테이블에 미리 앉혀두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너는 DH그룹 김태민의 아내가 아니야. 넌 이 연회장의 주인이다. 저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 고개 숙이지도 말고 그냥 그놈들의 마지막을 똑똑히 지켜봐. 딸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다 놓았습니다. 저는 딸을 그곳에 남겨두고 행사장 가장 구석, 마치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듯한 창업 공신들의 낡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수십 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몇몇 1세대 점주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무대와 입구를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위 녀석 김태민이 등장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빳빳하게 세운 어깨로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돈 오미숙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놈 봐라. 사돈 오미숙은 아들이 훔친 회사 돈으로 휘감았을 어울리지도 않는 보라색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 태민아. 이게 다야? 웬 치킨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 그녀의 천박한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VVIP 초청이라고 해서 호텔 뷔페 정도는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동네 잔치도 아니고. 사위 녀석은 그런 제 어미를 말리기는커녕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얼굴 도장만 찍고 갈 겁니다. 어머니. 이런 삼류회사 행사에 우리가 오래 있을 필요 없죠. 녀석들의 눈에는 이 연회장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저 치킨 장사치들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안내 직원의 인도를 받아 VVIP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제 딸 지연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사위 녀석은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내의 화려한 모습에 잠시 놀란 것 같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그 옷은 또 어디서 났어? 꼴에 힘은 좋네. 녀석은 주변을 휙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춰 제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자리에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따 사람들한테는 당신,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 그냥 내 회사 동료라고 해. 닭집 딸인 거 알려지면 내 얼굴 뭐가 되냐? 사돈 오미숙은 아예 제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옷은 빌려 입었다만 근본이 어디 가겠니? 그나저나 내 엄마는 안 왔니? 이런 데까지 따라와서 닭 튀겨달라고 할까봐 겁난다, 얘. 그 순간 제 딸 지연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기억해냈는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주먹을 꽉 쥔 채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잘한다, 내 딸아. 저는 낡은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물만 들이켰습니다. 사냥감이 단두대 위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더 퀸즈 치킨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전국의 가맹점주님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VVIP 내빈 여러분, 2024년 더 퀸즈 치킨 신년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대형 화면에는 더 퀸즈 치킨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창신동 골목에서 낡은 닭튀김기 하나로 시작했던 그 시절의 흑백 사진부터 연 매출 4천억의 제국이 되기까지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 녀석은 그 영상을 보며 따분하다는 듯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DH그룹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의 귀한 파트너인 DH그룹에서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사원 가족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태민님 가족,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한 조명이 VVIP 테이블의 사위 녀석을 비췄습니다.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돈 오미숙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신화의 시작, 더 퀸즈 치킨의 창업자이자 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 없었던 진짜 주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위 녀석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무슨 놈의 치킨집 회장이 이렇게 거창하냐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30년간 1호점 창신동점을 묵묵히 지켜오신 분입니다. 더 퀸즈 치킨의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음악이 멈췄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명은 화려한 VVIP 테이블도 임원석도 아닌 행사장 가장 구석, 가장 초라했던 제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조명은 화려한 VVIP 테이블도 임원석도 아닌 행사장 가장 구석, 가장 초라했던 제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수백 명의 웅성거림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한순간에 멎어버린 듯 기묘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그 거대한 빗줄기가 정확히 제 얼굴을 1호점 창신동점 사장 윤정이라는 낡은 이름표가 달린 내 가슴을 비췄습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든 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VVIP 테이블에서 경박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위 녀석 김태민이었습니다. 푸아, 미치겠네. 녀석은 박장대소를 하며 옆에 앉은 사돈 오미숙의 어깨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십시오. 쟤네 조명 실수한 거 아닙니까? 웬 닭집 아줌마를 비추고 난리야. 사돈 오미숙 역시 입을 가리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머, 태민아. 쉬태라. 창피하게. 하지만 사위 녀석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리고 그 거대한 조명이 저를 비춘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이제 웃고 있는 녀석과 조명을 받고 묵묵히 앉아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녀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왜 안 꺼? 녀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녀석의 오만한 자존심은 이 상황을 실수가 아닌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거기 사회자.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연회장을 울리는 녀석의 고함 소리에 제 딸 지연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VVIP를 비춰야지. 나 김태민. DH그룹 김태민 몰라? 저기 저 이상한 아줌마 말고 나를 비추라고. 하지만 녀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수록 연회장의 침묵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 녀석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녀석은 이 모든 모욕의 원인을 제 딸에게서 찾으려는 듯 지연이의 팔뚝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김지연, 당신 어머니 저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당신이 부른 거지. 이런데 와서까지 내 망신을 줘야겠어? 아니야. 나 닭집 장모의 닭집 딸 아주 쌍으로 내 앞길을 막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녀석의 옆에 앉아있던 사돈 오미숙이 제 딸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천박한 것,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 엄마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제 딸의 뺨에 닿기 전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조 부사장이었습니다. 감히 조 부사장은 무대 위에서 사위 녀석과 사돈 오미숙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누구 앞에서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고 있는 줄 아는가? 사돈 오미숙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사위 녀석도 평생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치킨집 부사장 따위가 감히 자신에게
호통을 친다는 사실에 잠시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저분은 조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분은 1호점 윤 사장님이시자 이 더 퀸즈 치킨 4천억 신화의 창업주, 우리의 유일한 회장님, 윤정희 회장님이시다. 연회장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위 녀석의 입이 벌레라도 씹은 것처럼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저를, 그리고 무대 위의 조 부사장을, 그리고 제 딸 지연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회장, 저 여자가, 저 닭 튀기는 아줌마가, 녀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들 지금 다 같이 짜고 무슨 몰래카메라라도 하는 거야? 김지연, 당신도 알고 있었어? 당신 엄마가. 저런. 사돈 오미숙은 이미 사태 파악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아들의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저와 함께 30년을 보낸 1세대 점주님들이 저를 보며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습니까? 저는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정장 차림으로 그 눈부신 빗줄기를 받으며 어두운 구석에서 가장 밝은 무대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가 걷는 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위 녀석의 테이블을 지났습니다. 녀석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VVIP라며 그토록 거들먹거렸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초라한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건 꿈이야. 장모님. 녀석이 저를 향해 애원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딸 지연이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개 들어라, 내 딸아. 저는 사위 녀석과 사돈 오미숙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똑똑히 봐라. 내 놈들이 평생 멸시했던 그 닭집 장모의 진짜 모습을. 내 놈들이 밟고 서 있던 그 땅이 사실은 내 손바닥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무대 중앙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무대 계단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낡은 정장을 입은 나에게로 일제히 꽂혔습니다.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끓어오르는 기름 앞에서 단련된 제 눈입니다. 이까짓 조명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단두대 위에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 굳어버린 사위 녀석과 입을 떡 벌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돈 오미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내 딸 지연이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래, 똑똑히 보거라. 내 놈들이 평생 닭집 장모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늙은이가 오늘 너희의 목줄을 어떻게 끊어버리는지 말이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또각, 낡은 구두굽 소리가 연회장의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장내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조 부사장이 그런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무대 중앙의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더 퀸즈 치킨의 실질적인 2인자인 조 부사장이 저런 초라한 행색의 노파에게 저토록 극진한 예를 갖추다니. 저게 대체 무슨. 사위 녀석의 혼잣말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시선, 저명한 기업인들, 우수 가맹점주들, 그리고 저놈의 대기업 임원들까지 그들 모두가 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40년의 목소리를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런 누추한 모습으로 올라와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닭을 튀기며 손님을 맞이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 낮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소개를 하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한 더 퀸즈 치킨의 창업주이자 회장 윤정희입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물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속삭이던 모든 대화가 끊겼습니다. 회장, 사돈 오미숙의 입에서 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위 녀석은 이제 공포를 넘어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지금 단체로 사기를 치고 있어. 저 여자는 우리 장모야. 동네에서 닭이나 튀기는 닭집 아줌마라고. 당장 끌어내. 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아선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뜬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30년도 더 지난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의 통닭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노점 앞에서 갓난아기인 지연이를 업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더 퀸즈 치킨 1호점 현판식에서 지금의 조 부사장과 함께 테이프를 끊는 제 모습. 다음 사진. 지금 사위 녀석이 다니는 대기업의 회장과 법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악수를 나누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선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맞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내 놈이 말하는 닭이나 튀기는 닭집 아줌마가 맞다. 하지만 그 닭을 튀겨 연 매출 4천억의 더 퀸즈 치킨을 일군 사람이기도 하지. 내가 바로 이 회사의 주인 윤정이다. 거짓말이야. 사위 녀석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자식들이 돈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내 정체를 숨기고 내 딸에게조차 평범한 치킨집 엄마로 살아왔다. 내 딸이 사랑한다는 놈이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놈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내 딸을 무시하고 내 딸의 등을 빨아먹고 내 딸의 어미인 나를 기름 냄새나는 닭집이라 멸시하며 망신을 줬다. 내 딸이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게 만들어 그 돈으로 제 부모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 했다. 아, 안 돼. 딸 지연이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내 딸아. 오늘은 내가 우는 날이 아니라 내 놈이 우는 날이다. 저는 조 부사장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조 부사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김태민 씨가 소속된 S-물산 측에 전달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사위 녀석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수십 건의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김태민 씨는 지난 1년간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47회에 걸쳐 본인 및 시댁 가족의 사적인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 골프용품점, 심지어 본인 어머니의 피부과 시술 비용까지 총 횡령액은 5,300만 원에 달합니다. 저건 접대용으로. 사위 녀석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다음 화면이 놈의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화면. 그것은 사위 녀석이 딸 지연이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은행 서류와 그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시어머니 오미숙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었습니다. 또한 김태민 씨는 아내 김지연 씨의 동의 없이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여 제2금융권에서 3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에 해당합니다. 사돈 오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 부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세 번째 화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회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가게는 그냥 냄새나는 닭집이잖아요. 거기서 명절 보내면 제 품위가 뭐가 됩니까? 이번엔 제가 대출까지 싹 받아서 준비했으니 우리끼리만 폼 나게 해외로 나가시죠. 지연이한테는 대충 둘러대면 됩니다. 걔가 뭘 알겠어요. 사위 녀석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낄낄대던 바로 그 녹음이었습니다. 이게 자식? 연회장 한쪽에서 사위 녀석의 상사로 보이는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런 천하의. 사방에서 욕설과 경멸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위 김태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대 위로 뛰어오려 했습니다. 윤정이,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내가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녀석이 제 몸에 손끝 하나 대기 전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어 놈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S-물산 김태민이야. 저는 질질 끌려나가는 놈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닭을 튀겨온 기름때 뱉네 손으로 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연회장이 울릴 만큼 크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 천박한 놈. 저는 놈의 귓가에 놈이 평생 나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내 놈이 평생 무시했던 그 달기름이 오늘 내 놈의 인생을 어떻게 불태워버리는지 똑똑히 봐라. 보안 요원들이 놈을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돈 오미숙은 실신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들려나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연회장.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VVIP 테이블에 홀로 남아 굳어있는 내 딸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마치 모든 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저를, 엄마 윤정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향해 가장 단단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연,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말을 맺을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연, 제 목소리가 폭풍이 휩쓸고 간 연회장에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방금 전 천하의 사기꾼이 끌려나간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숨을 죽인 채 저와 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VVIP 테이블에 홀로 남겨진 지연이. 녀석은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향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엄마가 아닌 회장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김지연, 이리 올라오너라. 지연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녀석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위 녀석이 마시다 만와인잔, 사돈 오미숙이 떨어뜨린 냅킨, 그 모든 지옥의 흔적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녀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봐왔던 남편의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의 구박에 주눅 들었던 내 딸 김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사챕터에서 입혀주었던 그 검은 드레스, 여왕의 갑옷을 입은 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녀석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새로 얻은 사람의 텅 빈, 그러나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렇게 수백 명의 시선을 뚫고 무대 위로 올라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손을 아까 그 천박한 놈의 뺨을 후려쳤던 제 달기름 벤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지 않은 반대편 손으로 딸아이의 뺨에 묻은 눈물 자국을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 딸아. 저는 딸의 손을 잡은 채 다시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더 퀸즈 치킨의 중대 사항을 공표합니다. 장례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오늘부로 제 딸 김지연을 더 퀸즈 치킨의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사장? 저렇게 젊은 나이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 윤정이가 보유한 더 퀸즈 치킨의 지분 50%를 제 유일한 상속자인 딸 김지연에게 증여함을 이 자리에서 공표합니다. 순간 연회장은 그야말로 터져나갈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분 50%.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4천억 왕국의 주인을 선포하는 왕관의 무게였습니다. 사위 녀석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을 녀석이 평생 뭘 알겠냐며 무시했던 제 아내, 내 딸 지연이가 단 몇 분 만에 모두 상속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준비한 진짜 계획이었다. 단순히 저놈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울지 않고 제 발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방패이자 검을 쥐어주는 것. 그것이 나 어미 윤정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모든 조명이 이제는 회장인 나와 부사장이 된 내 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굳어있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40년 전 노점에서 닭을 튀기며 갓난아기였던 너를 업었을 때처럼 그렇게 길고 길었던 명절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시끄럽게 뒤집혔습니다. 사위 녀석 김태민은 그날부로 S-물산에서 즉각 해고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넘긴 법인카드 횡령 내역과 사문서, 위조, 사기 대출 혐의로 즉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놈의 대기업 동기라는 자부심, 명문대 출신이라는 오만함은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돈 오미숙은 더 비참했습니다. 실신에서 끌려나간 그날 이후 아들의 횡령과 사기에 연루되어 본인의 계좌까지 모조리 동결되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아들 하나 믿고 남을 멸시하며 살아온 대가는 빈털터리가 되어 아들의 변호사비를 구걸하러 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그날 이후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놈의 모든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제 1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도 윤정희 회장의 무거운 직함도
모두 벗어두고 기름때 밴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글지글 낡은 닭튀김기 속에서 기름이 끓는 소리가 지난 며칠간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역시 내 자리는 여기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했던 이 1호점, 내 인생이 담긴 이 닭기름 냄새 속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내 딸을 지옥에서 구해냈고 나를 모욕했던 놈들에게 천벌을 내렸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그 지옥을 견디는 동안 나는 왜 더 빨리 나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회한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 저는 손님을 맞이하려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내 딸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VVIP 테이블에서 떨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각이 잡힌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울고 있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내 딸은 40년 전 갓난아기였던 그 모습도 며칠 전 울고 있던 그 모습도 아닌 더 퀸즈 치킨의 신임 부사장 김지연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딸아이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닭튀김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닭을 튀기세요. 뭐라고? 이 왕국, 이제 제가 지킬 테니까요. 저는 그런 딸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복수는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진짜로 완성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낡은 여왕의 시대는 가고, 이제 이 1호점에서 새로운 여왕의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